API 아키텍처 패턴과 설계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모놀리식부터 마이크로 서비스까지 현대 백엔드 아키텍처의 핵심 패턴들을 실무 예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학습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퀴즈 10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총 6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모놀리식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비교, API 게이트웨이 패턴, BFF 패턴, 서비스 간 통신 방법,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 그리고 API 버전 관리 전략입니다. 각 주제는 실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설계 전략과 코드 예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놀리식 아키텍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놀리식 아키텍처는 모든 기능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 통합된 구조를 말합니다. 간단한 배포와 빠른 초기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확장성에 제한이 있고 기술 스택이 고정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초기 스타트업이나 작은 프로젝트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기능별로 독립된 서비스로 분리하여 개발하는 구조입니다. 각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배포할 수 있고 기술 스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비스만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운영 복잡도가 증가하고 서비스 간 네트워크 통신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모놀리식 우선 접근법은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전략입니다. 초기에는 모놀리식으로 빠르게 개발하여 비즈니스를 검증하고 성장하면서 병목이 생기거나 팀이 커지면 필요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리합니다. 이 방법은 초기 오버엔지니어링을 방지하면서도 향후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현명한 전략입니다. 이제 코드 예제를 통해 모놀리식과 마이크로 서비스 구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모놀리식 구조에서는 하나의 익스프레스 서버에 모든 라우터를 등록하고 단일 포트에서 실행합니다. 반면 마이크로 서비스 구조에서는 각 기능을 독립된 서비스로 분리하여 각각 다른 포트에서 시행합니다. 사용자 서비스는 3001번 포트에서, 주문 서비스는 3002번 포트에서 시행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API 게이트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PI 게이트웨이는 모든 클라이언트 요청의 단일 진입점 역할을 합니다. 요청 라우팅, 인증 및 인가, 로드 밸런싱과 같은 공통 기능을 제공하며 여러 서비스의 응답을 집계하고 프로토콜 변환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는 복잡한 백엔드 구조를 신경 쓰지 않고 단순하게 API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응답 집계는 API 게이트웨이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여러 마이크로 서비스의 응답을 하나로 합쳐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대시보드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자 정보, 주문 내역, 추천 상품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클라이언트는 한 번의 API 호출로 모든 데이터를 받을 수 있어 네트워크 효율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코드로 API 게이트웨이의 응답 집계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사용자 대시보드 엔드포인트에서 프라미스, 오를 사용하여 3개의 서비스를 병렬로 호출합니다. 사용자 서비스에서 사용자 정보를, 주문 서비스에서 주문 내역을, 추천 서비스에서 추천 상품을 각각 가져온 후 이를 하나의 JSON 응답으로 조합하여 클라이언트에게 반환합니다. 이렇게 하면 클라이언트는 3번의 요청 대신 한 번의 요청으로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BFF 패턴은 백엔드 포 프론트엔드의 약자로 각 클라이언트 플랫폼에 최적화된 전용 백엔드 계층입니다. 모바일 BFF는 제한된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데이터만 전송하고 배터리 효율을 중시합니다. 웹 BFF는 더 풍부한 데이터와 다양한 형식을 제공하여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킵니다. BFF와 API 게이트웨이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PI 게이트웨이는 모든 클라이언트를 위한 범용 진입점으로 공통 기능을 제공합니다. 반면 BFF는 특정 클라이언트 유형에 맞춤화된 전용 백엔드로 해당 플랫폼의 고유한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API 응답을 제공합니다. 두 패턴은 상호 보완적으로 함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BFF 패턴의 구현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바일 BFF에서는 상품 조회 시 아이디, 이름, 가격, 그리고 썸네일 이미지만 전송합니다.
반면 웹 BFF에서는 모든 상품 정보, 전체 이미지 배열, 리뷰, 그리고 연관 상품까지 포함한 풍부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각 플랫폼의 특성에 맞게 데이터 형식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간 통신 방법으로 REST와 지아어 PC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REST는 텍스트 기반의 HTTP API로 브라우저에서 직접 호출할 수 있고 JSON 형식을 사용하여 사람이 읽기 쉽습니다. 반면 지아어 PC는 바이너리 기반의 고성능 RPC 프레임워크로 주로 마이크로 서비스 간 내부 통신에서 사용되며 프로토콜 버퍼즈를 사용합니다. 지아어 PC가 내부 통신에서 선호되는 이유는 뛰어난 성능 때문입니다. 프로토콜 버퍼즈를 사용한 바이너리 직렬화는 JSON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HTTPD 기반으로 양방향 스트리밍을 지원하며 강력한 타입 시스템으로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초당 수만 건이 호출이 발생할 때 낮은 지연 시간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아어 PC의 서비스 정의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로토콜 버퍼 파일에서 유저 서비스를 정의하고 get저 메서드는 단일 사용자를 반환하며 리스투저즈 메서드는 스트림 방식으로 여러 사용자를 반환합니다. 각 메시지는 필드 번호와 타입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 컴파일 타임의 타입 안정성이 보장됩니다.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는 서비스 간 직접 호출 대신 메시지 브로커를 통해 이벤트를 발행하고 구독하는 패턴입니다. 캐프커나 레비템큐 같은 메시지 브로커를 사용하여 비동기 통신을 수행하며 서비스 간 느슨한 결합을 달성합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의 유연성과 확장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느슨한 결합은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의 핵심 장점입니다. 이벤트 발행자는 구독자가 누구인지 알 필요가 없으며 서비스 간 독립성이 완벽하게 보장됩니다.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때 기존 서비스를 수정할 필요가 없고 특정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해도 다른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장애 격리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의 구현 예제를 보겠습니다. 주문 서비스는 주문을 생성한 후 조어더 크리에이티드 이벤트를 발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재고 서비스는 이 이벤트를 구독하여 재고를 감소시키고 알림 서비스는 같은 이벤트를 구독하여 주문 확인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주문 서비스는 재고 서비스나 알림 서비스의 존재를 전혀 몰라도 되므로 서비스 간 결합도가 최소화됩니다. API 버전 관리는 API 변경 시 기존 클라이언트와의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입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URL 경로의 버전을 명시하는 방법과 HTTP 헤더의 버전을 포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URL 경로 버전 관리는 V1 주저즈, V2 주저즈처럼 버전이 명확하게 보이고 헤더 버전 관리는 URL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URL 경로 버전 관리는 버전이 URL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매우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각 버전별 URL이 고유하여 HTTP 캐싱에도 유리합니다. 하지만 API 버전이 변경될 때마다 클라이언트가 호출하는 URL 경로 자체가 바뀌므로 클라이언트 코드를 수정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트레이드오프를 고려하여 프로젝트에 맞는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API 버전 관리의 구현 예제입니다. V1과 V2를 별도의 라우터로 분리하여 각 버전의 API가 독립적으로 유지됩니다. V1은 사용자의 아이디와 이름만 반환하고 V2는 이메일과 생성 일시를 추가로 반환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자신이 원하는 버전의 엔드포인트를 선택하여 호출할 수 있으며 새로운 버전이 출시되어도 기존 V1 사용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스타트업이 초기에 모놀리식 아키텍처를 선택하고 이후 특정 기능의 병목이 생기거나 팀이 커지면 점진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리하는 전략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4가지 선택지를 보시고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2번, 모놀리식 우선 접근법입니다. 모놀리식 우선 접근법은 서비스 초기에는 모놀리식으로 빠르게 개발하여 비즈니스를 검증하고 성장하면서 병목이 생기거나 팀이 커지면 해당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리하는 실무 전략입니다. 이는 초기부터 복잡한 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오버 엔지니어링을 피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확장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API 게이트웨이가 제공하는 핵심 기능 중 여러 마이크로 서비스의 응답을 하나로 합쳐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선택지를 보시고 답을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 응답 집계입니다. 응답 집계, 리스판스 애그리게이션은 API 게이트웨이의 핵심 기능 중 하나로 클라이언트의 단일 요청에 대해 여러 마이크로 서비스를 호출하고 그 결과를 하나의 응답으로 조합하여 반환합니다.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는 여러 서비스에 개별적으로 요청할 필요 없이 한 번의 API 호출로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받을 수 있어 네트워크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BFF 패턴에서 모바일 앱과 웹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별도의 BFF를 구성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4가지 선택지를 확인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BFF 패턴은 각 클라이언트 유형, 모바일, 앱, IoT 등에 맞춤화된 백엔드 계층을 제공합니다. 모바일 앱은 제한된 네트워크 환경에서 최소한의 데이터만 필요로 하고 애플리케이션은 더 풍부한 데이터와 다른 형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BFF를 통해 각 플랫폼의 고유한 요구사항에 맞게 API 응답을 최적화하고 클라이언트 개발팀이 독립적으로 백엔드 로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REST와 지아어 PC의 특성을 비교할 때 마이크로 서비스 간 내부 통신에서 지아어 PC가 선호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지아어 PC는 프로토콜 버퍼즈를 사용한 바이너리 직렬화와 HTTP 기반 통신을 통해 REST보다 훨씬 높은 성능과 낮은 지연 시간을 제공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간 내부 통신에서는 초당 수천에서 수만 건이 호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텍스트 기반 JSON보다 컴팩트하고 빠른 바이너리 형식이 유리합니다. 또한 강력한 타입 시스템과 양방향 스트리밍 지원도 내부 서비스 통신에 적합합니다. 5번째 퀴즈입니다.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에서 느슨한 결합이 달성되는 근본적인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4가지 선택지를 확인해 주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에서 느슨한 결합은 서비스들이 서로를 직접 호출하지 않고 메시지 브로커, 캐프커, 레비템큐 등을 통해 이벤트를 발행하고 구독함으로써 달성됩니다. 주문 서비스는 주문 완료 시 이벤트만 발행하고 재고 서비스나 알림 서비스는 이 이벤트를 독립적으로 구독하여 처리합니다. 이로 인해 서비스 간 직접적인 의존성이 제거되어 개별 서비스의 변경이나 장애가 다른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됩니다. 6번째 퀴즈입니다. API 버전 관리 전략 중 URL 경로 버전 관리의 장점과 단점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각 선택지를 꼼꼼히 읽어보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URL 경로 버전 관리는 버전이 URL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우며 각 버전별 URL이 고유하여 HTTP 캐싱에 매우 유리합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API 버전이 변경될 때 클라이언트가 호출하는 URL 경로 자체가 바뀌므로 클라이언트 코드를 수정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헤더 기반 버전 관리는 URL을 깔끔하게 유지하지만 버전 확인이 덜 직관적이라는 트레이드오프가 있습니다. 7번째 퀴즈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서비스 분리 시 가장 독립적이고 부하가 높은 기능부터 분리를 시작하라고 권장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전환에서 독립적인 기능부터 분리하면 다른 서비스와의 의존성이 적어 분리 과정에서의 복잡성과 위험이 줄어듭니다. 또한 부하가 높은 기능을 먼저 분리하면 해당 서비스만 독립적으로 스케일링할 수 있어 즉각적인 성능 개선과 비용 효율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점진적 전환의 핵심 원칙으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전략적 접근입니다. 8번째 퀴즈입니다. API 게이트웨이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단점으로 올바른 것은? 4가지 선택지를 확인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API 게이트웨이는 모든 클라이언트 요청이 통과하는 중앙 진입점이므로 게이트웨이에 장애가 발생하면 전체 시스템이 영향을 받는 단일 장애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라이언트와 백엔드 서비스 사이에 추가적인 네트워크 홉이 생겨 약간의 지연이 추가됩니다. 이러한 단점을 완화하기 위해 게이트웨이의 고가용성 구성과 성능 최적화가 중요합니다. 9번째 퀴즈입니다.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와 동기식 REST API 호출 방식을 비교할 때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가 더 적합한 시나리오는? 각 선택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는 하나의 이벤트 발생 후 여러 서비스가 독립적으로 반응해야 할 때 특히 적합합니다. 주문 완료 시 재고 서비스, 알림 서비스, 포인트 서비스 등이 각자 이벤트를 구독하여 병렬로 처리할 수 있어 시스템 확장성과 유연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즉각적인 응답이 필요하거나 단일 트랜잭션 내 일관성이 중요한 경우에는 동기식 통신이 더 적합합니다. 마지막 10번째 퀴즈입니다. BFF 패턴과 일반적인 API 게이트웨이 패턴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무엇인가? 4가지 선택지를 보시고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API 게이트웨이는 모든 종류의 클라이언트, 웹, 모바일, IoT 등을 위한 단일 진입점으로 라우팅, 인증, 로드 밸런싱 등 공통 기능을 제공합니다. 반면 BFF는 특정 클라이언트 유형, 모바일 전용을 위해 맞춤화된 백엔드 계층으로 해당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API 응답 형식, 데이터 집계, 비즈니스 로직을 제공합니다. BFF는 클라이언트 팀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PI 아키텍처 패턴과 설계에 대한 학습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모놀리식부터 마이크로 서비스까지 다양한 아키텍처 패턴과 실전 설계 전략을 배우셨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실무에 적용하여 더욱 견고하고 확장 가능한 API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